이번 시간에는 리다이렉션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명령어의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하는 명령어들은 이제 그 결과물을 전부 다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리다이렉션에는 이제 표준 출력과 그 다음 표준 입력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 입력은 표준 출력에 이제 반대니까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요. 표준 출력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일단 폴더를 좀 이동을 할게요. 폴더를 cd 홈 디렉토리로 이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실습을 할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이동을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ls라는 게 있죠. ls라는 거를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지금 아웃풋, 저 이미 만들어진 게 있군요. 일단 제가 좀 지우고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디렉토리 지울 때 어떻게 옵션 줘야 된다고 기억나시는지요? 자, rm. 일단 파일을 지울 때는 rm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지울 때는 그 밑에 있는 파일들까지 한 번에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옵션을 이제 -r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example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엔터 치면은 example이 나오지, 이제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s-la 하면은 이제 숨긴 파일까지 전부 다 리스트로 보여주게 되죠. 자, 화면 지울게요. 클리어. 디렉토리를 이제 example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cd example 해서 example 폴더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ls-la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파일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점 하나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 두 개는 이제 상위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는 파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파일을 이제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파일을 이제 콘솔에서 임의로 하나 만들 때는 touch라는 걸 쓰죠. output.txt 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ls 이렇게 치면은 output.txt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cat로 output.txt 이렇게 하면은 안에 output 텍스트가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ls-la를 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리다이렉션이라는 거고요. 자, ls-la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표시 결과를 저장해 라고 하는 게 이 화살표 표시, 분호 기호를 이렇게 주게 되고, 여기 이제 표준 출력이 되는 거고, 표준 입력은 이제 거꾸로 반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put.1.txt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ls-la 했을 때 결과가 모니터에 출력이 되지 않고 이제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파일 한번 볼게요. output.1.txt.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텍스트 파일, 요 파일 안에 있는 cat죠. 보는 파일 내용을 보는 명령어였죠. ls를 친 게 아닙니다.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 output.1.txt에 이미 존재하잖아요. 내용이 지금 하나, 요 내용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요 하나만 쓰면 계속 덮어 쓰거든요.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두 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적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다음에 cat output.1.txt.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에 넣었던 내용, 요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이프 이렇게 두 개 써가지고, 썼던 내용까지 다 붙어가지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다이렉션 할 때는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일단은 0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거는 1, 그 다음에 에러 난 거는 2.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ls-la 이렇게 명령을 치는 거,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 얘가 0번. 그 다음에 엔터를 쳤어요. 엔터를 치고 딱 이거 목록이 모니터에 출력이 된 거죠. 지금 요게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에러는 뭐냐? 자, cat outp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럼 outp라는 파일은 없죠. 지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표시되겠죠. 이렇게 표준 출력 에러, 표준 에러 2, 숫자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cat outp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output.2.txt. 자, 에러가 출력이 되죠. 에러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ls로 검색을 해보면은 일단 output 2.txt 파일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파일 내용을 볼까요? cat output.2.txt. 내용이 없죠. 에러가 파일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는 표준 출력 1번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준 에러 2번도 기록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 cat outp 이번에 3이라고 할게요. txt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에러가 났잖아요. 그럼 에러 난 거를 표준 출력으로, 그러니까 표준 에러를 표준 출력으로 처리를 하라 라는 뜻이에요. 2번이 에러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표준 출력이고, 그래서 에러도 여기에다가 이 output 3.txt에 저장이 되게 되죠.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cat output.3.txt 하면은 이렇게 요 에러상, 아까 위에 콘솔에 여기 찍혔던 거죠. 여기 찍혔던 게 지금 output 3에도 이제 파일에 내용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파이프만 쓰게 되면은 표준 에러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 뒤에 이거를 빼버리면은 에러 사항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에러까지 저장하라 라는 뜻이겠고, 이거는 끝에 end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end를 붙여준다는 것은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라. 이게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계속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명령어로 치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 상태로 안 오고 실행이 된 다음에 그냥 출력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 파이프라인과 리다이렉션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스프링 부트로 애플리케이션을 자료로 묶어가지고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명령어로 실행을 하려면 자바 -자르 부트 애플리케이션 자르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치고 그냥 엔터 치고 딱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로그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화면에 출력이 되니까 이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서버에서 동작 시켰으니까 나 나와야지 하고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돼 버려요. 끝나버려요. 우리가 프로세스를 실행시킨다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만 실행시킨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사용자가 로그 아웃을 해도 계속 동작하게끔, 다른 작업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 동작하게끔 하려면은 하는 것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킨다라는 뜻인데, 라고 하는데,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실행시키게 하려면은 요 엔드 기호를 반드시 끝에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어 실행하라고 했을 때 인터넷 같은 거 뒤지면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나오면은 로컬에서는 뭐 상관없죠. 뭐 내가 실행하고 끝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서버에서는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로그도 막 찍히고 화면에,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 부어주는 거거든요. 일단 로그 찍히는 거를 이제 에러 사항까지 전부 다 이제 스킵 시켜 버리는 거죠. 이걸로 스킵 시켜 버리고,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로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이프 이미 배웠죠. 배워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보고 영상을 마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ls-la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데, ls-la 그다음에 output 이렇게 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웃풋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output.1.txt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제 output.1. 텍스트 요거랑 이제 일치하는 것만 이제 출력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스터 기호를 쓰게 되면은 output.1.1로 시작하는 텍스트 파일만 이제 검색을 하죠. 이런 거를 이제 필터라고 하죠. 이 필터 기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ls-la 하고 이렇게 파이프, 요 기호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역슬러시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필터링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가 grep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output 이렇게 적게 되면은 output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요 리스트의 결과 중에서 output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row, 이 row만 보여줘라 라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스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파이프를 주고 그랩 해가지고 필터링을 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는 게 앞에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랩 아웃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 라는 뜻입니다. 앞에 거 먼저 실행하고 그 실행 결과를 뒤에 명령어의 인풋으로 받아서 실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리다이렉션과 파이프까지 했고요. 오늘의 핵심은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jar 파일을 서버에서 실행시킬 때 이제 출력 로그를 안 찍히게 하면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시키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배시라기보다는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